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이한 해룡고조형 대명당 혈차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보통 해룡고조형이라 하는 것은 주산이 쭉 내려와서 다시 혈처에서 산이 획 돌아서서 주산을 바라보면서 혈처에서 솟아나는 에너지가 주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해룡고조형이라 합니다. 그냥 산맥이 낮아지면서 높은 주산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는 반면 여기처럼 특이한 해룡고조형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를 보지 않고 또 혈차가 물 흐르는 좌우사 쪽을 보지 않고 뒤쪽 주산 쪽을 바라봅니다. 보통의 해룡고조형은 산 자체가 획 돌아서서 물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주산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땅의 형태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요. 물은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또 땅도 그 낮은 쪽을 쪽으로 경사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솟아난 대명당 혈파는 거꾸로 주산 쪽 높은 주산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반드시 땅이 기울기가 반대 방향인 주산 쪽으로 묘향을 정해야 됩니다. 이걸 알 사람은 천년 이래에 거의 드물다고 봐요. 일반 짝대기 풍수들이야 뭐 명당 자체를 모르니까 뭐 거론할 것도 없지만 혈처가 거꾸로 높은 산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해룡고조형이에요. 형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너지, 혈처에서 솟아난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묘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특이하게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높은 산 쪽으로 명당 혈파가 솟아나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낮은 쪽을 등지고 높은 쪽을 바라보게끔 묘를 써야 됩니다. 이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산세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산줄기를 타고 제가 산형을 그린다 하더라도 에너지는 그 산세를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를 주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봉, 주산의 주봉. 여기서 산맥이 이렇게 쑥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백꽃자락을 쑥 만듭니다. 이렇게. 제 영상은 천년 이래에 이 짝대기 풍술이 말하는 그런 명당 혈처엔 명당터는 없어요. 짝대기 풍술이 말하는. 명당터는 땅속에서 따뜻한 양에너지가 솟아나는 자리가 명당터예요. 그리고 명당터는 한 국면에 이 거대한 국면 안에 하나나 또는 두 기나 세 기나 혈이 맺히는 거예요. 특이한 곳은 그 지역 전체가 명당 밭인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틀려요. 명당이라는 것은. 풍수책을 100년 1000년 달달달 외워봐야 혈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명당 혈처는 이 광중이 이 땅을 파보면 혈처를 파보면 광중이 고실고실하고 푸석푸석한 이런 흙이 아니에요. 수변해요.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물기가 많아요. 땅에 흙이. 그런데 그런 자리는 모르고 무슨 채로 흙을 채고 포크레에서 땅을 파고
좌우지간 가관입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산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산세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형국에서는 대혈이 딱 하나 있어요. 작은 혈판, 혈장이에요. 물은 또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 골짜기를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좀 틀리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다고 칠게요. 큰 뇌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서 또 물이 이렇게 수태극, 산태극으로 감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 형국 안에 대혈이 있어요. 어디에 혈이 맺혀 있는지 짐작해 보세요. 당연히 이 아니겠죠. 이렇게 그려놨는데 혈이 여기에 맺혔다. 무슨 사해 또는 안산이라든가 뭐 독산이라든가 똥매라든가 이런 데는 혈이 안 맺힙니다. 또 이런 쪽에 맺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데도 안 맺혀요. 대혈이 하나 있으면 이건 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맺혀 있느냐, 혈은. 여기도 그려주는 게 좀 낫겠네요. 이런 형국에 혈은 딱 여기에 맺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금방 아시겠죠. 특히나 제 구독자님들은 뭐 그동안 영상을 많이 보셔서 한 7초면 다 아시죠? 아마 다 아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혈은 딱 여기에 맺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에 맺혀 있어요. 딱 하천 가에 맺혀 있습니다. 아마 큰 폭우가 내리면 혈자리로 물이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묘봉이 쓸려 나갔다 할지라도 묘봉을 다시 만드시고 평장으로 하셔도 되고 뭐 그 주변을 시멘트로 다 뒤덮어도 명당 혈판은 변함없이 솟아납니다. 이 주변을 싹 뭡니까 석산으로 다 파도 그 혈처에서는 변함없이 양에너지가 솟아나요. 석산으로 이를 다 파고 평지가 됐을 때 그 혈처에다 조상을 모셔도 대발복을 받아요. 산형이 무너지고 안산이 깨지고 해서 이 혈처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변함없어요. 딱 이 자리에서만 명당 혈파가 솟아나요. 그런데 왜 이 영상을 제가 만드냐 하면 일반적으로 물이 이 동에서 서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서북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혈에 여기서 솟아나는 혈이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이 보통 이쪽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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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90도 벗어나지 않아요. 이 혈이 보통은 이쪽으로 혈이 이 자청용자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또는 우베코 쪽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북서향으로 물 따라서 에너지가 흘러가거나 그럼 그 흘러가는 방향으로 묘향을 잡아주면 돼요. 체벽을 그렇게 모시면 돼요. 그 방향으로. 그런데 여기는 해령 고조형이 산형을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해령 고조형이라는 것이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산형으로 그 해령 고조형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해령 고조형은 산형과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이 일치가 돼요. 즉 산세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가면 에너지도 그쪽으로 흘러요. 우백호자락 이렇게 흘러가면 이 명당 혈파 에너지도 그 방향으로 흐르는 게 통상이에요. 근데 이 혈자리는 과연 이렇게 묘를 쓰실 수 있을까 싶어요.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냐? 남향으로 흘러요. 이 자리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요. 이 높은 자리를 보고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남향이에요. 자자오향. 자자오향 해봐야 나침판에서 한자로 쓰는 거 필요 없어요. 동향, 남향, 북향, 동남향. 향은 약간 15도 이상 틀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향은. 묘향은. 에너지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전체 그 혈파가 솟아나기 때문에 향이 정밀하게 맞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향이거나
동남아계나 이 팔방이 정도만 맞춰줘도 아무 해가 없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에너지를 모르고 자리가 좋다고 느껴서 여기다 묘를 쓰면 대부분 어떻게 묘향을 잡느냐? 이렇게 잡아요. 북향으로 잡든지 서양으로 잡든지 또 여기서 남서양으로 잡든지 이런 식으로 묘향을 잡게 돼 있어요. 아니면 북서양으로 잡든지. 이게 일반적인 혈자리의 묘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산세는 남쪽으로 낮아지는, 아니 북쪽으로 낮아지는데, 북서 방향과 북쪽으로 낮아지는데, 묘는 이 높은 자리를 보고 써야 돼요. 남향을 보고 써야 돼요, 묘는. 이게 바로 산세와 에너지의 흐름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해룡고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해룡고조형은 산이 이렇게 획 돌아서 낮은 방향으로 묘향이 써지면서 높은 주봉을 바라보는 게 해룡고조형이라 하지만 그 산세의 형태로 해룡고조형이라고 짓지 않는 거예요. 이 에너지의 흐름 방향을 보고 해룡고조형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천년 이래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짝대기 풍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에너지를 모르는 명당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이걸 몰라요. 우리나라에 대여섯 명, 서너 명 또는 대여섯 명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묘자리 정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관들은 그분들조차도 이런 걸 몰라요. 보세요.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데 산세가 자청룡 우백호가 이렇게 아름답고 형성되어 있는데 묘향을 어디로 쓰겠습니까? 이 터진 자리로 대부분 써요. 여기는 높으니까 산이 답답하니까 이 터진 자리로 묘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연장으로 관을 만약에 화장을 하지 않고 자연장으로 여기다 매장을 한다면 조상의 체백이 거꾸로 안 들어앉는 거예요. 역장이, 이런 걸 역장이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묘 위에 아들이 있고 할아버지 묘 위에 손자 묘가 있다. 그런 게 역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한심한 짝대기 풍수들아. 명당을 찾아 쓰는데 손자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뭔 상관이 있어요. 흉지에 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일인데 아버지 묘 위에 아들이 있다 해서 그게 왜 역장이냔 말이에요. 이게 역장이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명당 혈파가 당연히 묘는 이 높은 산을 보고 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낮은 자리 이쪽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역장이단 말이에요. 이게 역장. 조상의 체신이 거꾸로 명당 혈파가 거꾸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요리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게 역장이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면장이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역장이에요. 이게 역장. 에너지의 흐름과 반대로 쓰는 게 역장이에요. 할아버지 묘 위에 손자 묘가 있다 해서 그게 역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심한 짝대기들아. 어디서 이 역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 조선 성리학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율곡이 선생도 전부 다 거꾸로 써져 있어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다 흉지예요. 율곡이 선생 신사임당 있는 자리는 흉지예요. 흉지. 거기는 태계 이양 선생 묘도 반은반향이 흉지고. 여러분 아셨어요? 윗대 조상 위에 뭐 후손이 못 쓴다고요. 명당처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명당이 혈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들의 위 아래가 어디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에너지가 이 남쪽으로 북에서 여기서 솟아나서 남쪽으로 흘러요. 여기는 높은 산을 보고. 언뜻 보면 거꾸로 묘를 앉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순장이에요. 에너지하고 딱 일치되게 이렇게 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터진 자리, 낮은 자리로 이렇게 묘를 쓰게 되면 이게 역장이단 말이에요. 이걸 역장이라 하는 거예요. 이 한심한 작자들아. 윗대 조상 위에 손자 묘를 썼다가 그게 역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의 흐름에 반대되는 게 역장이란 말이에요. 천년 이래에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에너지를 모르니까요.
앞에 절벽이 있어도 에너지가, 이쪽에 절벽이 있어도 명당 혈파 에너지가 이 절벽 쪽으로 흐르면 묘향을 절벽 쪽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묘향을. 그래야 대발복을 받는 거예요. 그 반대로 쓰면 역장이 되는 거예요. 역장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에너지 흐름에 반대로 쓰는 게 역장인데 조상의 순서대로 묘를 쓰는 걸 역장으로 알고 있어요. 역장이란 말을 입에서 올리는 순간 저는 짝대기 풍수입니다.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짝대기 풍수인데 뭐 이놈 저놈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교수 짝대기, 박사 짝대기, 부지깽이 짝대기, 무당 짝대기, 땡초 짝대기, 아주 천지사방이 짝대기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 대발복을 하려면 이런 명당 혈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명당으로 가는 길을 세 개의 장애물이 막고 있어요. 첫째는 운명이 가로막고 있고, 둘째는 돈이 가로막고 있어요. 셋째는 짝대기가 가로막고 있어요. 아주 큰 박달나무 짝대기, 오동나무 짝대기, 땡토 짝대기, 부지깽이 짝대기.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명당터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도 없고 운도 다 새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한 가문이, 그리고 돈은 있고 발복은 해 있는데 앞으로 더 발복하고 싶은데 주변을 둘러봐도 명당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 그래서 짝대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주 깊은 짝대기, 풍수책을 쓰고 이론을 강의하고 지식이 많고 그 사람이 명당터를 잡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유튜브 수백 명 중에 명당터 잡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이건희 회장도 마이너스 1, 2, 이병철 회장님도 하남 장영득 선생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용인 에버랜드에 마이너스 1, 2에 들어 계세요. 하나 김승현 회장은, 하나 김승현이라는데 죄송합니다. 롯데 신고커 회장은 돌아가셔가지고 그 대단한 분이 흉지에 들어있어요. 반은반향 흉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어머니 아버지도 공주 유구에 반은반향 흉지에 들어 계세요. 금호그룹이 박인채 회장이 택시 2대를 만드는데 그 박인채 회장이 그 잘 나가던 수재 집안이 박인채 회장 돌아오시고 나서 금호고등학교 뒷산에 반은반향의 대흉지에 들어가고 나서 금호그룹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일도 틀림없는 진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게 전설적인, 산은 낮은 데로 흐르지만 산맥은 에너지는 높은 쪽으로 흐르는 해령 고조형의 명당 혈처를 지금 보셨습니다. 이 방향으로 안 쓰고 일반적인 묘처럼 낮은 쪽, 물 흐르는 쪽, 좌우사 쪽으로 묘향을 잡게 되면 그게 역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역장이 뭔지를 아셨어요. 이 명당 혈파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반대 방향 쪽으로 묘를 쓰게 하면 조상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역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놈이 알지도 못하면서 역장을 어디다 입에다 올리고 그래요, 짝대기들이. 이 땅속 신비로움과 땅속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리에 조상을 모시면 그 집안은 명문가가 돼요. 대재벌이 되고 아주 부유하면서도 귀한 집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흉지에 묘를 딱 쓰거나 반은반향에 쓰면 딱 기다리면 돼요. 차근차근 어느 때가 오면 싹 망해버려요. 반은반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음혈, 자손이 싹 사라져버려요. 자, 오늘 신비로운, 아마 풍수지리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천년 이래의 화두 하나를 제가 던져드렸어요. 이게 역장이고 이게 해룡 고조형이라 하는 거예요. 산세의 흐름과 정반대로 높은 자리로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해룡 고조형이라 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산세도 낮은 데로 가는데 에너지는 그 반대로 가는 대표적인 신비로운 해룡 고조형 대명당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특이한 해룡고조형 대명당 혈처.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 혈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자리를 보셨으니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인가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은 천년에 몇 사람 안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상입니다.